37번째 테마 고려 중앙관제 봅시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이쪽 분야는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더라고요. 잘 보고 따라가 봅시다. 쉬워. 잘 보고 따라오면. 자, 고려. 왕이 있겠지, 왕. 왕 밑에 이제 쭉 뭐가 있는지 보는 거야. 왕 밑에 또시기가 있습니다. 왕 밑에 또시기. 도병마사의 도자, 식목도감의 식자에 왕 밑에 또시기가 있더라. 왕 밑에 또시기는 제추회의라 그러더라. 제추회의. 제신과 그 다음에 추밀이 있습니다. 고려에서 제신과 추밀 따로 배울 거예요. 제신은 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밀도 기본적으로 제상의 직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추회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신과 여기 출자가 아니라 추밀이야. 추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 기구다. 그래서 임시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왕 밑에 또시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있더라.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더라. 그리고 고려의 관제는 이성육부체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성육부체제. 이성육부는 성종 때 배우셨죠. 성종 때 이성육부체제가 확립됐다 그랬죠. 여기 나왔다. 성종 때 이성육부체제가 확립됐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 때 이성육부체제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쭉 잡아놓고 있는 이 모습의 관제는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이르러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종 때는 이성육부체제가 들어왔다 그러고요. 확립됐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잡아놓은 그림 파일에 대해서는 문종 때 이르러서 완성된 관직 체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 밑에 또시기가 있더라 봤고요. 이성육부 나왔죠. 당나라 기본적으로 이성육부체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 정치 이념을 구현했다 그랬죠. 유교적 정치 사상이 들어오면서 당나라 관제가 같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거 이성육부체제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성녀 그러죠. 이성녀에서 이성육부체제 이성녀 땅땅땅 합격. 이성녀는 땅땅땅 합격해서 이성육부체제는 당나라 관제라더라 이렇게 보십니다. 이성녀 이쁘지? 그러니까 땅땅땅 하고 합격했다. 이성육부 당나라 관제. 그다음에 중추원하고 3사가 있죠. 중추원 여기 있죠. 중추원 있고요. 3사가 있죠. 중추원과 3사 송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중추원과 3나라는 송나라 관제를 모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송추쌈 그렇습니다. 송추쌈. 상추쌈 아시죠? 상추쌈 먹는 건 상추쌈. 솔잎 송나. 솔잎은 송이라 그러죠. 소나무 송자 그래서 솔잎 싸 먹는 건 송추쌈에서 송나라 거는 3. 추자 있죠? 중추원에 추자 잡아놨고요. 3사의 쌈자 잡아놨습니다. 송추쌈. 이랬으면 송나라에서 송추쌈에서 송나라 관제는 송추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시기는 우리말이잖아. 또시기는 우리말에서 왕 밑에 또시기 독자적 관제 제추회의다. 이성녀는 땅땅땅 합격이다 해서 당나라 관제, 송추쌈, 송나라 관제에서 중추원 3사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각 관제를 다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독자적인지 중국 건지 그 다음에 중국 거는 각각 당나라 건지 송나라 건지 같이 보셔야 돼. 중서문화성 나왔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제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더라. 중서문화성의 구성원은 제신과 낭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신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상 업무를 본다 그러면 재상이 뭔지는 아시겠죠. 제신은 좀 높은 사람들에서 제신에서 이품 이상 그래서 백관을 통솔했다더라. 높은 놈들이다 해서 이품 이상. 낭사는 3품 이하 해서 중추원의 낭사들은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밑에서 서경간직 봉박을 했다. 서경간직 봉박을 담당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중서문, 중이 서면, 스님이 서면 중서문, 제신과 낭사, 제랑 했다. 중서문, 제랑 해서 스님께서 서면 저놈이랑 뭐 했다 이거지. 중서문, 제랑 뭐 했다 이거잖아. 중서문, 제랑. 스님께서 서면 뭐 했다. 중서문, 제랑. 서문에서 중이 서면, 오케이? 그래서 제신과 낭사로 구성된다더라. 제신은 2품 이상 높은 사람들이라더라. 해서 높으니까 백가를 통솔하고요. 낭사들은 나중에 3품 이하인데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했다더라. 중서문화성 배우셨고 중서문화성 이성육부라 그랬잖아. 이성육부 당나라는 삼성육부라 그랬잖아. 그래서 당나라 거는 중서성, 문화성 그렇습니다.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해서 3성인데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하여서 중서문화성 이렇게 한다 그랬죠. 중서문화성 보자. 중서문화성 배우셨고요.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네요. 육부에서 이부, 병부, 허부, 형부, 애부, 공부 이렇게 있죠. 이병원의 형, 애공이
다음에 이병호형 애공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직급의 순서가 있어요. 고려 거는. 그래서 이병호형 애공이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보자. 여기 제신 나왔죠. 중서문화성에 제신 있죠. 그 다음에 상서성에 여기 이부, 병부, 호부, 이병호형 있잖아. 이병호형 내 짱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짱을 상서라 그래요. 이부상서, 병부상서, 호부상서 이렇게 해서 상서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육부의 장관을 상서라 한다더라. 근데 여기 제신이 있죠.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실질적으로 육부의 판서를 겸직한다고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 육부의 판서를 겸직한다. 그러니까 이 상서보다 이 제신들이 좀 더 높지. 직급이 더 높아요. 이 상서들은 상품들인데 제신은 이품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신이 더 높죠. 해서 여기 판사를 겸직한다더라. 그래서 이 제신들이 육부에 실질적으로 육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서는 넘버 2고 여기 제신이 육부의 넘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육부의 장은 상서라더라. 오케이? 중추원 보십니다. 중추원은 송나라 관제해서 중추원의 구성원은 추밀과 승선이라고 되어 있죠. 추밀과 승선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추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추추승 그렇습니다. 추승 그렇죠. 추추승에서 추하고 추한 스님이라 이거지. 추하고 추한 스님이다. 봐라. 스님께서 중서문 재랑했대. 스님께서 서니까 재랑했대. 그러니까 추하지 그러면. 해서 추추승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추하고 추한 스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애우시는 거예요. 암기법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암기법이야. 진짜 스님들 그런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해서 추밀은 2품 이상. 그 다음에 주로 2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추밀은 주로 2품 이상입니다. 여기서 2품 이상이면은 실질적으로 추밀도 제추회의 했잖아. 아까 전에 제추회의 여기서 나왔지. 제추회에서 추밀도 실질적으로 재상의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2품 이상인데 따끔 추밀에도 3명 정도가 3품 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3품 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승진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재상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추밀에 있는 주로 2품 이상들도 기본적으로 재상의 업무를, 재신의 업무, 재상의 업무를 받다 그래요. 그래서 재상의 직급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제추회의 할 때 재상의 직급, 재신도 재상의 직급, 추밀도 재상의 직급으로 같이 봐주십니다. 높은 사람이라 이거지. 승선은 자 여기 고쳐주세요. 그림이라 제가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림 파일이라. 승선은 주로 3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3품. 승선들은 3품들이 담당해요. 주로 3품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추승에서 추밀과 승선이 구성된다. 해서 추밀은 2품 이상, 승선은 3품. 똑같이 여기서 중서문화성도 제시는 높은 사람들은 2품 이상, 낮은 사람은 3품이야. 중추원에서 추밀은 2품 이상, 승선은 3품, 주로 3품. 2, 3, 2, 3 이렇게 나눠졌죠. 2, 3, 2, 3 해서 이렇게 구분 한번 지어보십니다. 추밀은 2품 이상의 군사 기밀 담당했죠. 밀자, 추밀의 밀자, 군사 기밀의 밀자, 비밀에서 밀자잖아. 밀자에서 추밀, 군사 기밀 해서 조금 비밀스러운 거 본다. 비밀스럽다 이거지. 승선, 선명, 왕명 담당한다 그랬죠. 왕명을 출납했다. 왕명 출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명 하시면 승선은 선명해서 왕명 출납했다더라. 조선시대 승지하고 비슷해요. 3사 나왔죠. 3사도 똑같이 송나라 직급이래. 송나라에서 가지고 온 관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사 1, 2, 3, 4, 5, 6에서 3, 4 나왔죠. 숫자 다루고 있죠. 그래서 회계 숫자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회계 담당했었고요.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었습니다. 어사대 나오죠. 어사대. 암행어사 출두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암행어사가 뭐 했죠? 관리들 감찰했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찰, 풍기 단속, 어사대, 고려시대 거, 조선시대 때는 사헌부, 춘추관 나왔죠. 춘추관은 당신의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춘추, 당신의 연세, 당신이 살아온 역사잖아. 그래서 역사 편찬, 역사를 담당했다더라.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역사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 편찬. 한림원은 나중에 애문관이라고 그래요. 애문관이라고 나중에 명칭이 바뀌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림원은 고려시대 때 애문관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해요. 그 다음에 외교문서 작성, 국왕의 교수가 작성됐다고 그랬죠. 한림원에서 한림의 문, 애문관이라고 그랬잖아. 한입에 물었다 해서 한입의 문, 교에서 한입의 문 애교교에서 딸기를 한 입에 딱 물고 막 애교를 떠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한입의 문 애교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입의 문 애교를 부리고 있네. 그래서 한림원은
애문관이라고 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교자, 애교 담당에 있었고요. 교자 하나 더 있었죠. 국왕의 교수도 담당했다더라. 어사대와 낭사 있죠. 어사대 플러스 낭사가 대간을 담당했다더라. 대성제도, 대간제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사대와 낭사. 어사대, 여기서 관리 감찰한다 그랬죠. 어사대가 있었고요. 중서문제랑해서 낭사가, 중서문화성에 낭사가 있죠. 그래서 낭사들이 합쳐져서 대간을 했다더라. 해서 서경, 간쟁, 봉박을 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표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봅시다. 중앙관제의 정비 나왔죠. 중앙관제는 성종 때 아까 전에 이성육부체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고요. 유교적 정치 이념을 구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식을 가져온다 그랬죠. 이성육부체제가 그래서 들어왔었고요. 앞에서 본 이 관직체제는 기본적으로 문종 때 이르러서 완성이 됐다더라. 고려 독자적 기구는 또식이라 그랬죠. 왕 밑에 또식이 해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고 제추회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랬었습니다. 당관제 모방한 건 이성육부라고 아까 전에 봤습니다. 이성육부, 이성녀 땅땅땅 해서 이성녀는 좋으니까 땅땅땅 합격, 당나라 관제 모방. 송나라 관제 모방했던 거는 중추원 3사에서 송추쌈 한다 그랬죠. 송추쌈, 송나라, 솔립쌈, 송추쌈. 이성육부에 대해서 볼게요. 이성육부는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말한다 그랬죠.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중서문화성, 상서성을 이성이라 한다더라.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랬죠.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해서 중서문화성이 됐고, 그 다음에 상서성에서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다더라.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다더라. 집행을 담당했다더라. 성종 때 이성은 그런데 성종 때 이르러서 이성은 좀 명칭이 좀 달라요. 성종 때 이성은 내사문화성, 어사도성 그렇습니다. 이 명칭하고 좀 다르다 이거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아니야. 성종 때는 내사문화성과 어사도성이라 불렀다더라. 해서 명칭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종 때 이르러서 중서문화성으로 개칭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사도성은 상서도성으로 바뀌는 거고요. 중서문화성, 그럼 이제 중서문화성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중서문화성은 제부 그렇습니다. 제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신들이 많다. 그래서 제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부. 중서문화성의 짱은 문화시중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은 문화시중이고요. 종일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일 높으니까 국정을 총괄하고 왕 밑에서 바로 국정총괄, 고려 수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중서문 제랑해서 스님이 서면 저놈이랑 뭐 한다 그랬죠. 해서 제랑에서 제신과 낭사로 구성됐다. 낭사는 낭낭한 목소리로 왕한테 간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낭사는 낭낭한 목소리로 왕한테 간언한다 해서 서경, 간쟁, 봉박을 한다 그랬었습니다. 어사대 간언과 합쳐져서. 제신이 뭐냐를 봐야겠죠. 제신과 낭사로 구성됐다 그랬잖아. 제신은 뭐냐? 그럼 낭사는 뭐냐? 해서 제신의 구성원, 낭사의 구성원 이렇게 봐야겠죠. 제신 앞에다 성자를 붙여갖고 성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낭사 앞에다 성자를 붙여서 성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신은 높은 놈들 2품 이상으로 그랬죠. 낭사는 3품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신의 직급들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 한번 앞부는 자에서 앞에 이런 직급도 있다더라 해서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그래서 5개 관직, 방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5개 관직을 오제라 하면서 제신 또는 제상의 직급이라 이렇게 제신 또는 제상의 직급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볼까요? 종일품인 중서령, 중서문화성이니까 중서령이 있습니다. 근데 실직이 아니라 그랬죠. 실질적인 직급이 아니야. 왜냐? 종친들 있지. 왕의 종친들이 이쪽 있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직급만 준 거예요. 그래서 실직이 아니고 실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실질적인 직급은 문화시중이 짱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짱은 문화시중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의품들이 쭉 평장사가 있죠. 평장사 있죠. 그 다음에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해서 쭉해서 얘네들을 다 합쳐서 오제를 하기도 하고 제상이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신들 보고요. 이러한 제신들은 백규서무를 관장했다. 높은 사람들이니까 제상들이니까 백규서무를 담당했다. 대부분의 서무들 국정서무를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정책 결정의 논의를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상서 육부 팜사까지 겸직했다.
여기 중서문화성의 제신들은 상서육부의 판사까지 겸직했다. 이렇게 나와서 상서육부의 판사, 육부 상서성의 육부, 여기에 있는 자 판사까지 겸직했다. 여기 짱들 2부의 짱들은, 육부의 짱들은 상서라 그래서 상서성이니까 상서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삼품이라 그랬죠. 삼품이기 때문에 그 위에 제신들, 중서문화성의 제신들이 차례대로 해서 2부, 높은 사람부터 문화시중부터 차례대로 해서 여기 순서대로 2부, 병부, 호부, 형부, 애부 공부를 다 차례대로 담당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직급은 판사라 그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서 육부 판사까지 겸임을 했다. 그래서 상서성 육부를 얘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네요. 그죠? 낭사에 대해서 봅니다. 낭사. 낭사 앞에서 성자만 붙이면 성낭이라 그랬었습니다. 낭사들은 어사대 관리들과 합쳐져서 서경간쟁 봉박을 한다 그랬죠. 서경간쟁 봉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경간쟁 봉박을 할 수 있는 직급은 정상품부터 종육품까지. 그래서 14명을 칭한다 그랬습니다. 정종 나오죠. 정종 나오는데 성종 때 이성육부체제 받아들이면서 당나라 중국 관제인 18풍계제도 조선시대 때도 나오잖아. 고려시대 때도 18풍계가 나오는데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쭉 나오죠.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해서 쭉 나누죠. 그래서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그 18분기 제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고려시대 때도 똑같이. 그런데 보자.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부터는 자, 정종 나간다 그랬죠. 근데 사품부터는 정종 똑같이 나가는데 거기서 또 상하 제도로 또 구분돼서 정사품 상하, 정사품 상, 정삼품 하, 종사품 상, 종사품 하에서 거기서 또 다시 상하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4명이 나온다는 소리는 왜 14명이 나오냐면 그래서 정삼품은 상하만 나눠졌고요. 정삼품은 정종만 나눠졌고 나머지 사품부터 종육품까지 해서 정종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상하로 나눠지니까 4개씩이지. 그래서 14인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 설명은 아니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18분기 제도가 그대로 고려시대 때도 있다더라. 그 다음에 서경제도, 서경간쟁봉박은 종육품까지만 한다더라. 나왔네요. 강간의 기능은 6품 이상을 참상에 하나고 7품 이하에 대해서는 제외됐다. 7품 이하들은 실무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강간의 기능들, 서경간쟁봉박은 종 6품까지만 했다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라 이거지.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들어가잖아. 근데 고려시대 중앙간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봐요. 그래서 강간의 기능은 6품 이상만 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서성 봅니다. 중서문화성 했었고, 이제 상서성 보는 거야. 자, 상서성도 구성이 있겠죠? 상서도성과 상서육부로 나옵니다. 상서성의 구성은, 자, 상서성 나왔죠? 상서육부 있고요. 상서도성이 하나 있습니다. 상서도성과 상서육부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상서도성이 뭔지, 상서육부가 뭔지 같이 봐야 되겠죠? 상서육부는 방금 전에 보셨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 장관은 상서라 그러는데 정상품이라더라. 근데 정삼품은 재상이 아니잖아. 2품 이상이 재상이라 그랬죠. 재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재상이 말 그대로 이 동네 짱을 해야 되니까 중서문화성의 제신들이 판사로서 여기를 담당한다 그랬죠.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자, 수상은 2부. 수상이 누구였죠? 중서문화시중이었죠. 문화시중이었죠. 그래서 2부를 담당하고 다음 하자에서 다음에는 병부. 그 순차에 따라 그 반차에 따라 그 순차에 따라서 6부 판사를 쭉 겸직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서 위에 앉아서 그 직무를 감독했다더라.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표현으로 그렇게 봐달라는 거지.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6부 판사를 겸직했다더라. 해서 상서 위에 앉아서 그 직무를 담당했다더라. 이 상서들은 6부의 짱이라더라. 오케이. 6부의 기능 볼까? 6부의 기능은 이병호 형이 애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부는 인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병부 병사 관련이잖아요. 해서 무관들, 병사, 무관들, 그 다음에 군사 관련이고요. 국방 관련이고요. 호부는 돈 담당한다 그랬죠. 조세. 형부는 우리 형법 담당하는 것이죠. 법률과 노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법률. A부는 A 담당하는 거죠. 의뢰하고 과거제도. 공부 말 그대로 토목공사 하는 것이 토목공사. 토목과 건축 같이 보십니다. 그러면 상서도성이 남았잖아. 상서 6부부터 했어요. 상서도성이 뭐냐? 상서도성에도 기본적으로 상서령 좀 높죠. 종일품이라 그랬죠. 근데 허직 작직 그래요. 아까 전에 종친들한테 준다 그랬죠. 해서 작직이야. 이것도 허직이야.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지. 명칭만 있다는 거지.
구성은요. 그 다음에 좌우 복야가 있고요. 지성사 사인으로 구성되며 풍계는 재상급이지. 자, 이품 이상이잖아, 여기도. 이품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풍계는 재상인데 실질적으로 재상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재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제추회의 할 때 얘네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제추회의 할 때 얘네들이 이품이지만 얘네 좌우 복야나 얘네들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서도성은 육부를 직접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육부를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건 어디였죠? 중소문화성의 재신이 담당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자, 중추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좀 굉장히 자세하게 했죠? 자세히 보시고요. 중추원 넘어갈게요. 중추원은 추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중소문화성은 제부한다 그랬죠. 제부에서 재신들이 많다 그래서 제부 했었고요. 중추원에서 주요 관리들은 추부에서 추부도 똑같이 추부의 추밀은 재상의 직급을 갖는다. 재상에 이른다 그랬죠. 재상의 직급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중추원은 추추승에서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추하고 추한 중섬은 재랑 추추승에서 추하고 추하다. 밀해서 군사기밀을 담당한다.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한다. 그래서 추밀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품이야. 주로 이품 이상이기 때문에 재상의 직급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자. 부사, 중추부사 정삼품으로 나왔네요. 중추원에는 첨소원사, 직학사 이렇게 나왔죠. 얘네들도 정삼품이네요. 근데 나중에 이 부사는 나중에 승진해요. 이품까지 승진을 하시게 됩니다. 나머지도 실질적으로 재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재신의 업무를 재신으로 봐야 해서 재상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추밀의 구성은 주로 이품인데 상품도 조금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선 보십니다. 승선, 추밀, 승선, 추추승. 그래서 승선은 자 승선방어 관리를 칭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주로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상품들 보실까요? 정삼품, 상품 있죠. 해서 지주사가 있고 승선과 부승선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명해서 왕명출납을 담당했다더라. 조선의 승지의 역할이라더라. 왕명출납은 조선시대 때 승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승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병마사 보시게 되었습니다. 도병마사 아까 전에 또식이 나왔죠. 고려시대 때 독자적인 기구 또식이 도병마사 식목도갑 이렇게 보실 거예요. 주요 관직의 최고직을 겸하던 중소문화성의 재신 아까 전에 재신 봤었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밀 둘 다 재상의 직급을 갖는다 그랬어요. 재신과 추밀은 재상의 직급들 해서 주로 이품 이상이라 그랬죠. 얘네들이 제추회의에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했다 그래서 제추회의를 했던 곳이 도병마사라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도병마사에서는 귀족들이잖아. 귀족합의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귀족합의의 만장일치제. 이 귀족합의의 만장일치제 때문에 아까 전에 추밀에서 정삼품들 얘네들이 합의권 만장일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들도 재상으로 봐주는 거야. 귀족합의 만장일치제. 도병마사 만장일치제야. 이러한 도병마사는 고려 초기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더라. 그래서 독자적인 기구라 그랬죠. 임시기구예요. 1년에 한 번 소집하기도 하고 소집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이제 기구가 때때로 제추회의를 했다는 거야. 고려 초기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더라. 독자적인 임시기구라더라. 그래서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양계가 실질적으로 고려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양계, 동계, 북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계, 북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계의 축성, 둔전, 토지, 그 다음에 국경, 장조에 대한 상벌도 따졌고요. 그 다음에 주민, 거기 주민들,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율, 구율에 대한 논의를 했다더라. 국방,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방에 대한 문제죠. 국방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제구나, 맞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병마사는 고려기 충렬왕 때에 이르러서 도평의사서로 바뀐다. 도평의사서는 나중에 도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도평의사서로 바뀐다 해서 열싸싸 열이 나면은 여러분 열이 많이 나면 설사하게 돼요. 해서 열싸싸 해서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 이렇게 바뀐다. 이때 도평의사서로 바뀌면서 국정 전반을 담당하더라. 그리고 상설화가 됩니다.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되니까 상설적으로 해야 되겠지. 국정을 따져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열사사에서 충렬왕 때 이르러서 도평의사사 국정 전반을 담당하면서 상설화가 됐다더라.
이거는 어느 간섭으로, 어느 압박으로 개편된 게 아니야. 고려 스스로 한 거야. 그래서 이 지문도 같이 봐두시라는 거. 도병마사를 그럼 종합적으로 다소 잘 나오니까. 병마 문제 중추는 열로 싸싸. 병마 문제. 우리 병마. 병 들었다 그러죠. 병마 문제. 문제는, 병마의 문제 말고도 병마 문제의 중심은 열이 많이 나니까 설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열로 싸싸 해서 도병마사, 문화성의 제신들. 중서문화성의 제신, 중추원의 추밀.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싸싸로 바뀌었다는 거.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는 거. 싸싸, 도평의사사.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를 설치해서 시중, 문화시중이잖아.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다 보셨죠? 지문화 성사를 판사로 삼았다. 이 판사가 육부를 겸임한다 그랬었죠? 판사로 삼고, 판춤일 이하로 사로 삼았다. 합자다. 그 다음에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았다. 이거는 임시기구란 성격이죠. 그래서 이 직급을 알아야지 도병마사를 알 수가 있겠죠. 판춤일. 추밀이 나왔잖아. 추밀이니까 여기 제신들과 추밀이 모였다 그랬지. 그래서 도병마사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식목도감 봅니다. 식목도감 또식에서 식목도감도 똑같이 제추회의라 그랬어요. 제신과 추밀이 같이 모였다. 제신은 중소문화성, 추밀은 중추원의 추밀. 그래서 제추회의, 제신과 추밀 높은 놈들 모여서 제추회의, 만장일치제 그런다 그랬죠. 국내 정치에 대한 법 제정, 시행규칙, 격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재적으로 따지는 건 애규나 규칙들을 만들었다는 거, 법 제정을 했다는 거, 이쪽 따지면 되세요. 그래서 임시기구라는 거. 중요 의식이나 시행규정, 시행규칙 등을 제정했다는 거지. 의식에 관한 시행규칙, 법 제정했다. 또 시기, 식목도가 임시기구에 이것도 고려 독자적 임시기구는 그렇게 나왔네. 어사대 나옵니다. 어사대. 암행어사 출두야 그런다 그랬죠. 암행어사에서 관리 감찰하러 가잖아. 서경권 행사. 이건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라 그랬고요. 조선시대에 이래서는 사헌부에서 한다 그랬죠. 여기 있네. 조선의 사헌부, 발해의 중정대. 3, 4. 1, 2, 3, 4, 5, 6에서 숫자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출납 회계를 담당했다. 곡식의 출납 회계 담당했다. 조선시대 3, 4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언론을 담당했던 기구고, 1, 2, 3, 4, 고려시대 1, 2, 3, 4는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다더라. 한림원 아까 전에 보셨죠? 한림원. 한입에 물었다 그랬죠? 한입에 문. 딸기를 한입에 물고 애교를 떨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교문서 왕명교서 작성했다. 한림원이 나중에 애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왔다가리 갔다리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림원이 애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된다. 춘추관 나왔죠. 춘추관. 당신의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역사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역사. 그래서 국사편찬 역사 관련. 사천대 나왔죠. 천자, 하늘 천자 나왔죠. 그러니까 천문관측. 태의감 의자 나왔죠. 그래서 의료 담당. 통문관. 자, 통한다 그랬죠. 문해서 교육과 통역 담당하는 거지. 통문. 청영각과 보문각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되었죠. 그래서 왕업적 할 때도 다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 역할 한다 그랬죠. 서적관리, 그 다음에 경연 담당도 같이 했다. 대간 보십니다. 대간제도, 대성제도 그런다 그랬죠. 어사대 간원 들어가고, 낭사, 아까 중서문화성의 낭사 보셨죠? 낭사, 6품 이상들만, 그래서 대간이라 칭했다. 직위는 낮지만, 견제와 균형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었다. 서경, 간쟁, 봉박을 했다더라. 이 사람들이 서경, 간쟁, 봉박을 했다더라. 서경은, 자, 관리임명 때 사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임명이나 법령 개표에서 동의권, 사인해줘야지 통과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모든 관리임명 시에 적용됐다더라. 고려시대 때는 모든 관리, 고고 하잖아. 고려시대 때는 고고 하니까 모든 관리, 고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오품 이하, 당하간 이하 임명시만 했다더라. 그래서 고려시대 때 대간제도가 좀 더 셌죠. 고고 하니까. 조선시대 때는 오품 이하만 했어요. 간쟁, 왕한테 간언한다 그랬죠. 왕의 잘못을 간언한다. 간쟁, 봉박, 포박할 때 할 때 박자 아니야. 그래서 봉박 꽉 묶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는데 꽉 묶어놓고 나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야. 봉박. 대간 어사, 간 큰 어사가
스님이 서면 난간에서 꽉 묶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난간에서 꽉 묶어버린다. 스님이 서면 묶어야지. 그래서 대간에서 대간, 어사, 중 서면 난간에서 봉박, 난간서 봉박. 이렇게 쭉 두음차 잡아놓은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상계, 무상계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조선시대 때도 나오고 고려시대 때도 문상계, 무상계 종종 나옵니다. 성종 때 중국식, 자, 문무상계가 같이 18품계, 문무상계가 같이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는 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 문상계는 문무반 모두에게 문상계를 지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때는 문무반 모두에게 문상계를 지급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문반은 문상계, 그 다음에 무반은 무상계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문상계, 무상계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18품계하고 그 다음에 문무상계가 같이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고려시대 때 문상계는 문무반 모두에게 문상계를 지급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고려시대 때 무상계는 자, 향리, 그 다음에 탐나왕족, 여진, 추장, 여진족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노병, 공장, 여긴 등에게 지급했다 해서 무상계가 좀 다르죠. 조선시대 때 무상계는 무인들한테 지급했다 이거야. 고려시대 때는 문무반 모두에게 문상계를 지급했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갈라 그러지 마. 알았지?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무신직공기 온관석기 때 직제가 좀 바뀌게 되겠지. 자, 무신직공기 때는 중앙관제가 유지되긴 해요. 근데 유명무실했다. 왜? 무신들이 다 지네들 알아서 해먹는다 그랬죠. 중방정치, 도방정치, 중방정치, 도방정치, 서방정방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중도, 서방 이렇게 외우셨죠? 그래서 유지되나 유명무실하다. 폐지는 되지 않았다 이거야. 유명무실이야. 원관석기 됐죠. 원관석기는 원한테 우리나라가 졌잖아. 그래서 복속이 됐다. 그래 거의 뭐 복속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너네들은 말고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같이 성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너네 부채로 나가라 해서 이성녀 일부는 쌌싸. 자, 이성녀 중에 이성 있는 여자 중에 여자잖아 여자. 이성녀 중에 일부는 싸기도 한데 미안합니다. 이성녀 일부는 쌌싸 해서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책으로 바꿨다. 언제? 원관석기 때. 이성육부 일부 쌌싸. 이성녀 일부 쌌싸. 이성적인 여자도 일부는 싸기도 해요. 이런 표현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잘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이성은 그래서 일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첨이부라 그랬어요. 이성이 첨이부, 한 개의 부가 바뀌었는데 첨이부 이렇게 바뀝니다. 중추원에 추밀이 있었잖아. 그래서 추밀 하시면 밀직사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중추원이 밀직사로 바뀌었다. 중추원 추밀과 추추승은 추밀과 승선을 한다 그랬죠. 추밀과 승선인데 그렇게 연상하시면 밀직사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어사대가 감찰사, 어차피 감찰 업무를 했었잖아. 그래서 어사대가 감찰사로 바뀌었다. 일부 사사로 바뀌었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자, 공민왕이 말고 정치개혁을 하셨죠. 공민왕이 정치개혁을 하시면서 다시 문종시기 관제로 회복시켰다. 그렇죠. 원관석기 때 일부 사사체계로 바뀌었지만 공민왕 때 이르러서 개혁정치 하시면서 문종태 시기로 복귀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고려 중앙관제 같이 보셨습니다.